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저희가 이제 요거 마치고 바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. 그리고 계속 같은 옷만 입을 수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입었는데. 아무튼 대선 이야기도 좀 급한 거, 안 급한 거, 이렇게 둘로 좀 나눠서 15분, 15분씩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일단 급한 거. 어저께 이제 NBS 여론조사. NBS나 한국갤럽은 좀 이게 신뢰도가 있어요. 예. 근데 나머지 여론조사들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? 설문지 갖고 장난치는 거, 이거 얼마든지 가능하다. 약간 그렇습니다. 그래서 NBS하고 한국갤럽을 쭉 보시면 그게 거의 근데 1% 차이로 붙었죠? 무슨 얘기냐? 이제 이겁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재명이 대선 후보 되자마자 기레기들이 어떻게 나오냐? 이낙연은 불복 중. 자, 그러면 윤석열이 후보가 됐을 때 홍준표, 유승민은 아직 합류 안 할 듯. 이렇게 나왔어야지. 근데 홍준표, 유승민은 기사가 안 나와. 윤석열 뭘 하나, 윤석열 뭐 하나, 윤석열 무슨 플랜을 그리고 있나. 이것만 나옵니다. 그걸 컨벤션 효과 나죠. 야, 니 좀 너무하지 않냐? 아니, 운동장이 이 정도다. 이렇게 기울었어, 이렇게. 야, 이게 운동장이냐, 이게? 암벽 등반이지, 씨. 좋겠다. 뭔가 누군가 대통령이 되면 이득을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아니, 것도 아니고. 진짜 이명박 때 대선하고 똑같아요. 그러니까 믿을 거는 하나밖에 없는 거야. 그때는 솔직히 다소가 넘어갔거든. 아유, 그런가 보다. 그래, 민주정부 10년 했으니까 이제 뭐 경제지. 이제 아닌 걸 아는 사람들이 40, 50대가 있거든요. 이제 그 차이예요. 네. 그런데 이제 하나 문제는 뭐냐. 민주당이 아직도 굉장히 좀 나이브한 측면이 많다. 근데 어느 정도는 어쩔 수가 없는 게 18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을 선대위에다 다 때려 넣으려니 그러니까 교통정리 필요해요. 응? 아니 이거 선대위 꼭 들어가야 돼? 왜? 나중에 이재명 당선되면 뭐 한 자리 하게? 그래서 서울은 너도 들어갔냐? 야, 넌 염치가 있어라 이씨. 들어가는 못 한다는 소리가 뭐? 이 당이나 저 당이나 후보가 다 고만고만해서 그럼 거기 왜 있어? 나가! 넌 총선 때 두고 봐, 이씨. 내가 도시락 싸매고 다니면서는 적고 떨어뜨려야 된다고. 넌 출마도 못할 줄 알아. 그게 할 소리입니까, 그게? 응?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들어올 국회의원이 너무 많아서 문제야.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 버겁죠. 왜? 이 파카를 만약에 3개 입는다고 생각해 보세요. 몸이 움직이겠냐고. 지금 그 상황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오늘 핫했던 게 어제죠. 어제 핫했던 게 뭐냐면 이재명 후보가 언제 전국민 지원금 안 준다 그랬습니까? 그거는 잠시 뒤로 밀어두고 소상공인부터 빨리 해결합시다 이렇게 말했지. 근데 기사 어떻게 나온 줄 알아? 전국민 지원금 안 준다. 야, 그러니까 기레기들도 아는 거야. 이거 안 준다라고 하면 이게 가장 이재명에게 치명적인 상처가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. 아니 뭐 어디 가면은 또 전국민 그러니까 주면 준다고 퍼주기라고 지랄하고 안 주면은 얘 안 준대요. 응. 숨도 쉬지 말라는 거지. 야, 니네 왜 그래? 응? 뭐 윤석열 되면은 니네 월급 2배로 올려준대니? 내 그럼 이해해.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? 니네 윤석열 돼도 별 대접 못 받아요. 응. 뭔가 다른 게 있겠죠. 뭐 다른 거 뭐? 사주나 이익 보지 지들이 뭔 이익을 봐? 야, 기레기들아, 니들이 사주냐? 응? 이제 충성을 다해 모시는 직원 나 지금 되게 답답해서 그래. 그 몇 명이나 사주가 돈을 버는 것이 내가 돈을 버는 것이다. 그 몇 명이나 출세하겠지. 김만배급으로 출세했다가 이제 나중에 야, 빵 갖다도 몇 천억 생겨. 이거 되는 거고. 왜 그렇게 살아 인생을? 응? 니들 연봉 그렇게 많이 안 올라요. 차라리 윤석열이 제가 되면은 기자 월급 2배 이러면 내가 이해할게. 이 새끼들 빤스 받고 뛸만 하구나. 아무것도 아니야. 그 돈 받아서 비트코인이라도 하시게? 뭐야 도대체. 나도 아까 아침에 이제 이거 녹화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오면 야야야야 이재명 왜 그런데니? 뭐가요? 전국민 지원금 안 준대. 예? 기사를 봤어. 이건 잠시 미루더라도
소상공인에서부터 빨리 해주자. 아니 왜냐면 그거야. 아니 자영업자 다 죽겠다고 1년 내내 얘기했잖아요. 아니 그래서 먼저 도와주겠다는 거잖아. 그 맞는 거잖아요. 근데 안 왜? 한단 말 한 적이 없어요. 아니 그리고 나도 이재명 캠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이재명 캠프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. 뭔가가 뉴스에 나오잖아. 그러면 뉴스에 나오면 이건 가짜입니다. 뉴스에 나오면 이건 가짜입니다. 뉴스에 나오면 이건 가짜입니다. 그러지 마세요. 그러지 마세요. 일일이 해명하는 게 나중엔 사람들한테 당연시 됩니다. 야 이건 진짜 안 되겠다. 예를 들어서 그 김 여사 그 낙상한 거 갖고 야 이 똥파리 새끼들아. 야 똥파리 니네 내가 모를 것 같지. 니네 목까지 돌렸어. 그 자리에 김부성까지 찾아갖고 셋이 개싸움하다가 뭐 두들겨 팼다. 니네 그거 돌리고 있잖아. 니네 사람 새끼냐? 응? 하나 물어봅시다. 야 똥파리 그 뭐 윤 모시기 뭐 김 무슨 시기 뭐 근데 한번 물어보자. 이재명 까는 거 좋아. 객관적으로 증명된 증거 하나라도 갖고 와봐. 이게 뭐하는 새끼들이야. 차라리 그럼 윤석열 지지를 선언하든가. 매주 민주당 갖고 시위하는데 아직도 후보 교체해달라고. 왜? 후보 교체되면 뭐 생겨? 하긴 그 후보 밑에서 선거방송 다 하고 다 했거든. 일자리가 없죠 이제. 돈 빼먹을 데가 없겠지. 아 왜 인생 그렇게 살아 씨. 아유 열심히 스트레스 풀어보십시오. 아 얼마나 생긴다고. 어? 진짜 한 몇백억 몇천억 생기면 내가 이해한다. 아까 얘기한 거 일맥상 기레기들이나 똥파리 얘네랑 똑같은 거야. 얼마 벌 것 같아. 어? 누군가 대통령이 되면 직접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부러울 때가 있어요. 저는 뭐 누가 됐든 간에 뭐 돈 벌겠어요 제가? 그냥 내가 하는 일대로 받겠지? 왜 그러는 거야? 니네 게 아니라고. 어? 예를 들어 하나만 조선일보. 야 조선일보 기자. 그 조선일보 니 거냐? 어? 고발사주 요번에 고발했던 언론사의 대표가 원래 조선일보 에이스 출신이에요. 근데 조선일보 다녀보니 이 조폭이랑 똑같거든. 자기 칼제비로 막 쓰다가 야 이제 나가. 그게 뭐냐 고발사주. 원래 그 탐사보도 취재로 조선일보 진짜 에이스였어. 그렇게 되는 거야. 응? 야, 기레기들이 쫓아가지 못한다 저는. 이야 씨 취재를 왜 이렇게 잘해? 칼제비로 단련된 게 있으니까. 이 새끼들 진짜. 그것도 조폭이랑 똑같네요. 똑같죠. 그 왜 달콤한 인생 이병헌 같은 내부자들인 거야 그냥. 달콤한 인생 이병헌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. 칼제비인데 예. 지가 손이 이렇게 된 것도 말이죠. 그건 내부자잖아요. 그러니까 그건 내부자고. 아이, 달콤한 인생에서는 그 넘버 2 실장까지 갔다가 너는 왜 그랬어요? 너는 나에게 목욕감을 줬어. 이거 이제 뺑 돌아버린 거 아니겠습니까? 아니 왜 정치가 이렇게 돼야 돼요?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아수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재명 캠프 하고 싶은 말은 일일이 해명하지 마시고 정말 심각한 것만 딱 몇 개만 해명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법으로 조지십시오. 그게 빠릅니다. 나 아직도 되게 답답한 게 이분도 되게 맹활약할. 근데 내가 페북으로 우연히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. 누구냐? 최민희 의원이에요. 전 의원. 굉장히 열심히 하세요. 종편 나가면 거의 뭐 저격수지. 야당에도 깽깽깽하고. 근데 그분하고 우연히 페이스북 댓글하게 되는데 아니 저쪽에서 저렇게 사람 같지 않게 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그랬더니 그래도 저희는 사람이어야죠. 난 솔직히 그때 실망했어. 나이브하고. 쟤들은 정말 인간이길 포기하고 막 앞뒤 안 가리고 나가는데. 그러니까 한마디로 같이 맞싸우다 보면 저희도 똑같은 사람 됩니다. 맞죠? 맞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처럼 방송 녹화하는 사람만 돼도 왜 정치 고관여층이라고. 근데 무관심하거나 그냥 난 일부러 온 사람도 있어. 난 누가 돼도 좋아. 나중에 숟가락이나 얹어. 이런 사람들이 볼 때. 차라리 지금 다 개싸움을 이기는 게 나아요. 이긴 편이 내 편이니까. 근데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. 자, 추예수 밑으로 이거 믿고 지금? 정치는 그런 게 아니라니까. 아니 그러다 지면 아우 정말.
그러다 지면 뭐 무슨 뭐 이종격 투구처럼 끝나고 안아줍니까? 그것도 아니에요. 당선되는 그 순간서부터 죽이기 들어간다고. 이명박보다 더 저질이라니까? 어? 그래서 그거 이따 2부에 준비했거든요. 아니 요즘도 망언 꾸준히 해. 아예 보도가 안 돼.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 그 일일이 해명하시면서 국민이 언론입니다. 그거 되게 수세적인 전략이거든요. 제가 제 스트레스 풀자는 게 수세적으로 가면은 봐라. 제 이재명은 합니다. 말로 해놓고 제 실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. 이 프레임 빠져요. 잘못하면. 응? 그러면 2030이나 중간이 그래도 이재명 한번 찍어봐? 이 동력이 사라진다고.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나 그게 답답해서 그래. 그 국민의힘 경선 보면 아시잖아요. 그 사실 그분이 당원 투표로 당선이 되긴 했지만 지금 후보로 선출이 된 게 당원 투표 국민 투표에서 완전히 밀렸고 그거를 홍준표 캠프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거 진짜 홍준표가 만든 게 아니라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준 거거든요. 그런 걸 받아야 되는데 일단 민주당 선대위는 아직까지 몸이 비대해갖고 뭐 비대한 거 더하기 뭐 숟가락만 얹으면 되지 뭐.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었죠. 그 기억나요? 그 눈 오는 날 어떤 놈이 중얼중얼 하더니 야 우리 연설할 건 됐다 가자. 그게 누군지 알아? 그 김한길 너야 이 새끼야. 내가 화곡역에서 똑똑히 봤어. 야 우리 할 건 됐다. 2012년 대선 때 이씨. 근데 지금 윤석열 밑으로 간다고? 네가 사람이야? 한마디만 할까? 폐암 치료는 다 받았냐? 왜? 다시 정치한다고 와. 폐암도 낫지? 그 정도면 중독이다 진짜. 어? 뭐 2030 하나갑이 박근혜 밑으로 간 것보다 더 충격이요 정말. 2030 표심 잡을 수 있는 전략이야 얼마든지 있지만 너무 극단적이라 여기서까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. 근데 밀리면 안 돼요. 네, 싸우세요. 이게 뭐합니까 이게? 밀리면 안 돼. 상대방은 칼 들고 오는데 제가 거꾸로 말씀드릴까요? 윤석열이가 아무리 짜고 이래도 안 넘어갈 사람들은 안 넘어갑니다. 왜 안 넘어가는지 알까? 민주당이 이뻐서? 이재명이 좋아서? 아니요. 이명 박근혜 꼴은 또 못 보거든.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믿고 그럼 중간 숟가락 얹으려는 중간하고 난 솔직히 반은 이해되고 반은 이해 안 돼. 2030 참 울기도 잘 울어. 거기 맨날 징징징징. 야 나머지 세대도 힘들게 산다. 근데 울잖아. 그럼 얘들 어떻게 이쪽으로 할까? 그거에만 힘을 쓰라니까. 그리고 빨리 그 선대위 너무 비대하다? 차라리 쳐내. 그 이해찬 다시 땡겨 와야지. 선거 이해찬만큼 잘하는 사람이 어딨어. 저기 김종인 오면 여기 이해찬 띄워야 돼요. 그래서 어떻게 프레임 짜야 되는지 아시죠? 저기요 김종인하고 이해찬하고 선거를 3번 붙에 누가 다 이겼을까요? 이 프레임 먹힙니다. 먹혀요. 우리가 이렇게 결합이 되면 어벤져스 끝에 가면 이긴다라는 걸 자꾸 보여줘야 된다니까. 뭐 하는 거야 지금? 응? 아니 애초에 그렇게 나이브한 후보가 아닌데 왜 그렇게 나이브한 자세를 취하려는 건지 모르겠다니까요 저는. 아니 나는 아직까지 그렇게 봐. 뭐냐면은 좀 이게 나폴레옹이 잘 쓰던 작전인데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모아놓고 착착착 하다가 빠바바바바박 치고 나가는 그거라면 이해하겠어요. 근데 그 시점도 뭐하고 결국 맞물리냐면은 저는 1월 딱 되자마자 전국민 지원금 못 나가면 이재명은 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완전히 반토막이 나는 겁니다. 그러면 진짜 이명박 때 대선 분위기로 가는 거야. 동력이 굉장히 중요한 동력입니다 이거. 진짜요? 네. 근데 세금은 따로 쓸 때가 있다잖아요. 진짜 걔 역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청와대 1대1로 단독 면담 가갖고라도 저 새끼 잘라라고 해야 돼요. 이제 그때쯤 되면. 이 얘기 마지막으로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요거는 더 심하네. 문프 감옥 안 가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.
아 진짜 언제까지 맨날 법과 원칙만 찾을 거야. 그 깡패 새끼 때문에 우리 대통령님 임기 반이 날아갔어. 코로나하고 동시에. 야 근데도 아직도 환장한다 진짜. 근데 본인만 감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. 대통령님 40, 50대 또 죽어요. 그 시대 또 겪게 해주고 싶으세요? 그러면 그때는 정말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역사의 가장 큰 죄인이 되는 겁니다. 네. 나는 사실 2012년 대선 때까지 잘 몰랐어. 이 작가가 맨날 그 얘기를 하더라고. 이재희 이 작가가 선거는 전쟁이다. 목숨 걸고 해야 된다. 에이 그렇지. 9년 겪어보니까 알겠어. 특히 대선은 전쟁이에요. 만약에 윤곽패 당선되잖아? 그럼 나는 벌써 그럼 또 입시제도는 어떻게 망가질 거면, 그러면 또 교육은 어떻게 될 거면 이럴 테니까요. 그럼 한국사는 또 찬밥 취급 받을 거고, 인문학은 전멸할 거고. 그럼 나도 어디서 진짜 인형 눈 붙이는 기술라도 배워야지. 예. 솔직히 말해서 왜 나보다도 절박하지가 않아? 응? 품격과 태도로 지지율 40%라고요?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이제 그때가 아니에요. 아니 그 탄핵으로 그 국정농단으로 개난리를 쳐도 30은 못 잡았는데, 국민의 30%는 그거 주기도 못 잡았는데 지금이라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? 안 돼요. 진짜 연말 연시를 앞두고 원기옥을 모으는 거라고 아직까지는 저는 생각하겠습니다. 근데 연말 연시가 됐는데도, 그러니까 이 바로미터가 바로 저는 재난지원금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전 국민 다 가야 돼요. 그 지난번 총선 때처럼. 그거 굉장히 컸습니다. 뭐 표를 돈 주고 산다라는 얘기는 들을 수 있겠죠. 뭘 돈 주고 사? 뭘 돈 주고 사? 그 얘기는 분명 나올 거예요. 근데 그러면 앞으로 선거가 매년 있는데 그럼 그때마다 주지 말까? 억울하면 집권해. 근데 얘들 집권하면 돈 안 줘요? 안 주지. 자기들끼리 나눠 먹을지언정. 그게 화천대유 아니야. 자기들끼리 더 튀겨 먹으려고 했다가 5,500억 뺏긴 거 갖고 저 지랄지랄 하는 건데.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잖아요. 근데 노력하면 다 성공하는 건 아닌 건 다 아는데. 자기들끼리만 노력하면. 이기고 지는 건 정해져 있는데 진 사람한테 너네가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야 라고 얘기를 하던 시대가 그 시대예요. 제발요, 제발. 예? 그래서 굵고 짧게 2개 얘기했습니다. 전국민 재난지원금 이게 바로 미터다. 그리고 저쪽 김종인 확정되면 여기 이해찬 등판해야 됩니다. 왜? 김만길까지 나온대잖아요. 그럼 깨기 더 좋아. 옛날에 민주당 참패의 주역, 민주당 승리의 주역 프레임 짜죠. 김한길 있을 때 아까 얘기 잘했어. 김한길이 민주당 승리를 이끌 선거 아무것도 없습니다. 심지어 안철수하고 같이 했을 때 한 번도 없잖아요. 아시겠죠? 근데 제가 아는 것 알겠죠? 그거 이제 하시면 됩니다. 이재명은 한다며요. 하셔야 돼요. 여러 사람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. 참 여기서 마치고요. 2부 이 정말 세종대왕도 기절할 윤비어 청가편 한번 또 제가 주옥과 줄보 드리겠습니다. 2부에서 뵙죠.